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쌍용차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디자인 그리고 웰컴 램프가 작동되는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이렇게 사진하고 영상까지 공개됐으니까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이게 토레스 맞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 차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색다른지 이런 거 함께 살펴보시죠. 공개된 토레스 전기차, 이름이 아주 특이하네요. 이름은 토레스 EVX. 이름이 여전히 산으로 갑니다. 이 쌍용차에는 네이밍 짓는 분들이 뭔가 이상해. 뷰티풀 코란도. 뷰티풀이 아니에요. 뷰티풀 코란도입니다. 그냥 뉴가 아니죠. 베리 뉴. 일단 문장도 안 되잖아. 문장이 돼. 베리 뉴가 말이 되나? G4 렉스턴, 제네레이션 4 렉스턴이란 뜻이죠. 코란도 이모션, 이모션이란 뜻이에요. 이모션이 아니라 전기로 움직인다 해서 이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이밍이 아무런 연관고리도 없고 그냥 제멋대로죠. 그러면서 전기차는 이모션으로 할 거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번엔 EVX. EVX의 X가 그럼 SUV를 뜻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EVX의 X는 익스트림의 X래요. 이게 SUV를 뜻하는 뜻도 아니야. 다음에 다른 전기차가 나오면 뭐 EVS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밍의 정책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토레스 전기차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네이밍 정리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려서 저희도 힘든데 이거 사겠다는 분들이 아마 이 매장에다가 전화할 때 그 토레스 그 뭐시기냐 전기차 이러실 것 같아요. 누가 EVX라고 얘기를 해. 토레스에 대해서 이미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정신없게 이상한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쉽게 가시죠. 네, 외관을 살펴보면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이 공개됐고 그리고 후면도 살짝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 언뜻 봤을 땐 토레스 이미지가 그다지 떠오르지 않네요. 토레스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전기차화한 것 같지 않고 그 디자인을 부정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토레스는 라인을 본닛까지 끊고 세로형으로 이렇게 강인한 기둥을 빡빡 박아넣거든요. 양쪽으로도 기둥이 있고 그릴에도 기둥이 빡빡빡 박혀있고 그리고 이 에어 인테이크 형상을 한 이 부분도 그 구멍을 세로형으로 쫙 뽑아서 차가 위아래로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게끔 전면부에서 이미지를 딱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토레스 EVX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로형의 느낌이 다 삭제됐고요. 길고 긴 라인으로 이렇게 가로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보닛에서 이어지는 라인이 범퍼까지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편적인 디자인에 좀 더 가깝게 됐다라는 건 알겠는데 토레스의 그 유니크함, 그 탁월함이 여기선 잘 살지 못했습니다. 밋밋해졌어요. 그런데 변한 부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변한 부분을 보면요. 보닛 그대로고요. 펜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부분은 앞 범퍼하고 램프 부분, 플라스틱만 바꾸고도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일자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차처럼 이렇게 일자 램프를 길게 가져가는 그런 램프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요건 그릴을 형상화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프 같은 경우는 그릴이 7개의 그릴이 있는 것처럼 이 가솔린 토레스는 6개의 슬롯을 갖고 있는 그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6개를 상징화하는 그런 램프를 갖고 있는데 이건 실물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니크하긴 하네요. 지금 웰컴 램프가 들어오는 이 장면은 아마도 언락을 딱 해서 램프가 타타닥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여준 것 같은데 비상등이 한번 깜빡하더니 후루룩 와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져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나? 와 신기한데요. 이 신기한 이유가 이 램프가 하나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가장자리에 있는 긴 면발광, 이거는 면발광 안에서 불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켜진 상태에서 일부분을 더 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돈을 굉장히 집중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무슨 키트인 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지시 등은 이 웰컴 LED처럼 이 DRL이 바뀌면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하얀색으로 바뀌었다 할 수 있는 DRL을 가지고 있네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 이 헤드램프 부분에 눈이 쌓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헤드램프가 아마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 같죠. 그래서 아래쪽에 헤드램프가 있기 때문에 눈이 쌓인다 이런 걱정은 없어지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커버가 없다면 여전히 눈 쌓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헤드램프 위치가 낮아도 너무 낮네요. 너무 낮아서 이거 헤드램프가 만약에 위에서 내리쬐면 조금 더 앞부분까지를 이렇게 위에서 헤드램프를 비춰줄 수 있는데 아래에서 비춰주면 조금만 튀어나온 게 있어도 그 부분 너머가 되게 그림자로 보일 거 아니에요. 헤드램프 위치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는데 뭐 알아서 잘 만들어 주셨겠죠. 일단 범퍼보다 낮은 헤드램프는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는 여러가지 꾸밈이 있음에도 지나치게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불필요한 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범퍼 위쪽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안쪽 이거 왜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 있어요. 심플하지 않고 뭐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꼭 있었으면 좋겠는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토레스라고 쓰여있던 그 레터링, 토레스 레터링이 없어졌고요. 번호판 양옆에 붙어있는 요거 범퍼보다 더 돌출했거든요. 일단은 이건 토잉 커버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토잉 고리를 장착하기 위한 구멍을 숨겨놓는 자리예요. 이 커버를 열고 트렁크에서 토잉 고리를 꺼내서 이렇게 돌려서 끼워서 차를 토잉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토레스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간색의 토잉 고리가 있어서 그 빨간색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빨간 토잉 고리 없어졌습니다. 그거 없으면 되는 거였어? 그리고 그 토잉 고리 커버에 뭐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대 하나, 막대 둘, 막대 하나, 이거 태극기에 있는 건곤 감리의 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토레스 전기차 EVX의 테일램프도 유출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곤을 형상화하는 리어 테일램프. 리어 테일램프란 말 웃기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든가 테일램프지. 테일램프가 리어에 있잖아. 꼬리에 있으니까 테일램프라고 하는 거고, 뒤 꼬리 램프? 좀 이상하잖아요. 곤을 상징화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곤이라고? 아니 딸랑 요거 6개 들어갔다고 곤이라 그러면은 곤 아닌 게 어딨어. 어지간한 건 다 태극기예요. 제가 엊그저께 베트남에서 이번에 카렌스를 보고 왔는데, 카렌스도 테일램프에 램프 3개 이렇게 껴져 있어요. 램프 3개 딱 3줄 있으면 다 공공감리의 뭐 건인가? 약간 요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럼 충전구는 어딨나? 충전구가 앞쪽 팬더에 있어요. 앞쪽 팬더에 충전구가 있는 거 요거 조금 이상하긴 하죠. 사실 뒤쪽 팬더에 충전구가 있으면 더 낫죠. 근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앞쪽 그릴에 있는 거, 최말단에 있는 거보단 이게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오염도 덜 되니까 손으로 만졌을 때 좀 낫고, 그리고 만에 하나 차를 뒤로밖에 주차 못하는 경우에도 뒤에 주차한 케이블을 조금만 당겨서 여기 끼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 팬더 쪽이 좀 더 좋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약간 공력 휠인 것 같은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약간 세단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블랙으로 처리됐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음은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죠. 사진을 너무 못 찍었어. 자동차 회사가 공개한 사진 중에서 가장 못 찍은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죠. 그냥 야외에서 찍었습니다. 그냥 태양광에서 찍은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걸 화이트 밸런스를 따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화이트 밸런스를 안 맞추고 그냥 자연광에서 찍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파랗게 보이죠.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블루캐스트가 뜨는데, 요거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네, 요렇게 됩니다. 요거 요렇게 바꿔서 올려야죠. 심플하고 멋진 차로 보여지긴 하네요. 일단 내부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버튼의 대부분을 디스플레이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버튼들이 대부분 터치 버튼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다란 바 막대기에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블랙아웃 돼서 이 버튼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이게 아마 시동을 걸게 되면 여기 버튼이 떠올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기아의 전환식 공조장치 이런 것처럼 이 안에 그래픽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이게 어두워진 게 램프가 들어와서 밝게 보이기만 할지,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차가 실내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기존의 토레스 한쪽에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지만 운전석 쪽에 있는 계기판은 굉장히 얇아서 이게 정보를 보여주기 좀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간 이 디스플레이는 2개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굉장히 크고 12.3인치 디스플레이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정보도 엄청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기존 토레스 가솔린차의 계기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토레스의 디자인을 보면 가로로 기다란 그 느낌, 이걸 그릴에서 보여주는 그 느낌을 계기판에서 그대로 이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기존의 그 유니크함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세를 바꿀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좀 아쉬워요. 디자인이 좀 뻔합니다. 이 실내 디자인 이거는 현대가 이렇게 만들었거나 기아가 이렇게 만들었거나 뭐 다른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어도 대충 이렇게 만들겠네, 뭐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디스플레이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는 인포콘이 있네요. 인포콘은 뭔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음성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네이버 스피커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농담해줘, 웃기는 얘기해줘, 뭐 음악 틀어줘, 이런 거 다 돼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버튼들도 보이네요. 이거 해준다고 출시할 때부터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이제야 출시가 되는 건가요? 네, 3월 말에 공개되는데 3월 말에 공개될 때 드디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할 걸로 예상되네요. 근데 그게 OTA를 통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OTA가 돼야 되는데 USB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USB로 어쨌든 잘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네요. 토레스 EVX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OTA 기능 넣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영상도 바뀌죠. 대시보드 영상이 이렇게 턱이 있는 영상으로 바뀌는데 저는 이 턱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턱에다 손을 받치고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만 있고 턱이 없으면 운전하다가 누르려고 하면 이렇게 흔들려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턱이 있으면 턱을 받치고 누르면 되니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보면 송풍구가 있는데요. 송풍구 디자인이 너무 낮지 않나? 너무 낮은 곳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쌍용차 에어컨 좋잖아요. 뭐 좋겠지. 핸들에 들어가는 로고 어떻게 바뀔까 궁금했는데 지금 기존 쌍용 엠블럼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수출차에 사용되던 쌍용 엠블럼인데 더 이상 쌍용이 아닌데도 어쨌든 엠블럼을 바꾸진 않았네요. 이 차에도 KG 엠블럼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KG 엠블럼은 지금 뒤쪽 트렁크에 붙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디자인이 전혀 안 된 글씨로 그냥 보여요. 이거 뭔가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 회사나 뭐 베트남 회사나 이런 회사들 보면 차가 되게 예쁜데 레터링 같은 게 진짜 형편없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디자인은 외국의 유명 스튜디오한테 맡겨요. 그 디자인으로 생산 다 해서 마지막에 레터링 붙이려고 딱 보면 그 레터링을 외주 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레터링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터링만 촌스러운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자잘한 것들을 보면 진짜 이 회사의 디자인 역량이 어떤지 확 드러나 보인다.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쌍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스티어링 휠을 좀 더 보면 스티어링 휠의 뒤에 뭐가 있는데 패들이 있어요. 이 패들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시프터 같은 건 아니고요. 이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기능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코란도 이모션에도 이걸 땡기면 회생제동량이 조절되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똑같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쌍용차는 이 차를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배터리 용량, 뭐 모터 스펙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있죠. 이 배터리 공급사 중국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거 2021년 12월 달 사진인데요. 이때 기술 협약을 맺고서 U100에 지금 비아디의 배터리를 넣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아디에서 파는 전기차 모두가 LFP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 LFP 배터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저렴하다는 게 또 좋습니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불이 나지 않고 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을 잘하지 않는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좀 더 무겁고 좀 더 주행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반 스탠다드 모델에는 LFP 배터리를 넣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LFP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절반도 못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토레스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넣는다면 겨울철 주행거리가 꽤 많이 떨어져서 보조금을 다 받지는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적어도 LFP나 리튬이온 중에 선택할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토레스 전기차를 기대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토레스 가솔린차가 출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출력이 170마력. 요거 괜찮긴 한데 조금 아쉽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전기차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높을 것 같습니다. 코란도 이모션의 경우 190마력을 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아마 코란도 이모션보다 조금 더 출력이 높지 않을까, 200마력은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배터리 용량도 코란도 이모션 61.5kWh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죠.
300km대죠. 근데 적어도 400km는 넘어야지 시장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는 그보다 조금 더 크게 실었을 것 같네요. 네,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요. 지금 가격은 4천에서 5천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고 5천만 원을 만약에 넘게 되면 그러면 토레스 전기차로서의 메리트를 특별히 갖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라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가격이라는 건 자동차 회사가 최종적으로 출시하기 직전까지 계속 줄다리기하는 부분이니까 코란도 이모션에 부진해서 교훈을 얻었다면 아마도 4천 초중반 이렇게까지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꼭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EVX 성공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30일이면 우리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게 아니고 직접 서울모터쇼 가시면 됩니다. 실물을 볼 수 있게 돼요. 저희 구독 당연히 해주시면 좋지만 실물로 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레스 EVX는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성공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내놓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KR10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기 픽업도 나올 예정이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잘만 되면 쌍용차 미래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토레스 EVX가 정말 성공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